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앞으로 10년 무수한 혁신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든이 EV 크레딧에 최종 서명을 했어요. 근데 왜 주가는 이럴까요? 자, 미국 모델 Y 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오늘 다소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월마트가 예상보다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우지수가 좀 좋았어요. 아무래도 가치주, 유통주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월마트는 매출액이 153빌리언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주가는 이번에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전체적인 7월의 산업 생산,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월가 영상치였던 0.3% 증가를 초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현재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또 한번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주택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44만 6천 채로서 전월 대비 9.6%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도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를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 87불대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를 넘기기 힘든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5에서 2.8% 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 월마트 5.11%나 올랐죠. 예상보다도 좋은 실적이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좀 나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마트가 오르면서 관련된 유통업체 주식들 홈디포도 좋았고요. 타겟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940불을 넘겨서 크게 오르려고 하다가 오늘 좀 기술적인 하락을 또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89% 하락했고요. 반도체 주식들도 좀 하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우 지수와 관련된 가치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인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아직도 안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보다 다우 지수 차트가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6월 중순부터 반등을 시작했던 미국 증시는 역시 나스닥의 상승세가 더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가 좀 더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인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의 경우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쾌조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지 갈림길에 있지만 최근에 121선을 넘기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121선 위에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좋은 모습이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3,500에서 12,500 사이에 박스권을 일단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차트를 보면 현재 940불이라는 고점에 대한 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8월 4일 정도에 940불을 한번 찍었었죠, 이때. 자, 그 전고점을 지금 잘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전고점을 뚫으면 한 1050불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8월 25일에 아무래도 주식 분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호재가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V 크레딧도 통과를 했죠. 다만 언제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가도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 두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한 950불에서 850불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생각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테슬라와 같은 구조적 성장주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미 증시 뉴스 중에서 역시 희망적이었던 건 월마트의 2분기 실적 발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월마트는 7월 말 정도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라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그때 대폭 하향시키면서 주가가 7.6% 크게 빠졌었어요. 다만 8월 16일 그러니까 어제 나온 실제 월마트의 2분기 실적을 보면요.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침체라기보다는 조정기에 가깝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월마트 2분기 실적은 예상치였던 151빌리언보다 상회한 153빌리언의 매출액을 보여주었고 EPS도 예상치였던 1.63불을 뛰어넘어서 주당 1.77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순이익의 경우 전분기는 2.05빌리언인데요. 여기 있죠. 순이익이 이번에 5.15빌리언이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도 4.28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도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의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자, 파란색 막대는 매출액이고요.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꾸준히 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최악일 때 역시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월마트의 주가는 한 149불까지, 140불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 20일 전에 안 좋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121불까지도 떨어졌었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거의 2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뉴스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릴 때요. 자, 이러한 꾸준한 실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매수 찬스로 활용할 수 있었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2분기는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소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산업 생산 역시 그렇게 나쁜 수치가 안 나왔어요. 미국 산업 생산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나왔던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이는 뉴욕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 7월달 미국 전체의 산업 생산, 그러니까 미국의 7월달 제조업 상황을 보니까 전월 대비보다도 그래도 산업 생산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 쭉 이렇게 나열한 차트를 보더라도 전월 대비 하락했던 때보다는 전월 대비 제조업 수치가 상승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자, 제조업이라든지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경기 침체의 뇌관은 역시 하우징 마켓,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시장 지수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고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지금 비관론이 좀 더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어제 우리나라 시간 저녁 한 9시 반 정도에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좀 큰 폭으로 하향 중에 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 착공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올해 3월에 발표됐던 지수만 하더라도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주택 착공 총 건수가 177만 건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수치가 144만 건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0만 건의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월 대비 9.6%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미국 제조업 괜찮은 것 같죠? 자, 월마트 실적 잘 나왔습니다. 유통업도 생각보다 선방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과 소비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실업률 지수도 3.5%까지 내려오면서 고용시장 아직도 하락세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역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미국과 미국의 연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택 경기가 꺼지고 관련된 대출들이 부실해지면 경기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주었다는 거, 세계적으로 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컨트롤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역시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물가가 낮아지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물가가 낮아지면 연준의 긴축이 끝날 것이다,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시장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아무도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이지만 우리가 역시 기댈 것은 하나 있죠. 역시 구조적 성장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조적 성장주, 전기차, AI, 친환경, 자율주행, 역시 테슬라라는 업체가 되겠죠. 실제로 테슬라의 EPS 전망치는 이렇게 빨간색 선이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비교했을 때보다도 올해 EPS 전망치가 42%나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에 올해 2022년 EPS 전망치가 주당 8.72불 정도였는데 지금 12.44불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1000불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죠. EPS는 여기 있지만 주가는 아직도 900불대 초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자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뭐 국제 정세라든지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조금씩 매월 적립식 투자로 모아 나가시던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는 그런 매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매월 약 한 50만 대 계속해서 생산 오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 실제 모델 Y의 인도 대기 시간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몬트 공장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가 텍사스도 이미 준공이 돼서 계속해서 확장 중에 있죠. 하지만 모델 Y의 고객 인도 대기 시간은 최근에 174일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22년 2분기에 모델 Y를 인도받았던 미국 고객들은 주문부터 인도까지 174일이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 막대를 보면 자, 2021년 1분기까지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최근 1년 넘게 계속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 캐파보다 주문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모델 3도 이 파란색 선인데요. 계속해서 대기 시간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의 오더량은 상당히 많다. 지금 계속해서 생산 혁신을 일으키면서 크게 램프업을 시키고 있지만 오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이고요. 자,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또 하나의 큰 호재가 나왔죠. 자, 드디어 8월 16일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조 만친 의원도 보이죠. 조 만친 의원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만 자, 바이든이 최종 서명하는 거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을 맞잡고 지켜보고 있네요. 자, 아무튼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이 돈들이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건데요. EV 크레딧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에도 이 돈이 쓰일 예정에 있습니다. 자, 910조 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 건데요. 대부분 이 돈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연 한 10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요. 법인세를 15%까지 올리면서 일단은 돈을 거둘 예정에 있고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의 한 절반 이상을 이런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고차에는 최대 4,000달러, 신차에는 최대 7,500달러. 그러니까 테슬라의 새 차를 사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바이든이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EV 크레딧이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관련된 업종들,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 그렇게 큰 상승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테슬라는 오늘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유는 역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컸었죠. 아무래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실제로 이러한 호재가 확정이 되니까 이렇게 차익 매물이 좀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 한 달 넘게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리고 900불에서 1000불 사이 특히 950불 정도의 상당히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쉬는 흐름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의 법안 통과는요. 테슬라에게 있어 10년 동안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EV 크레딧은 향후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물론 그때까지 이 법안의 자금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30년까지 최대한 추진을 한다고 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크게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중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기차 최대의 시장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미국이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지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EV 크레딧은 미국 시장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EV 크레딧을 다 소진했다라고 볼 수 있었죠. 2018년, 19년 정도 이미 다 소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적 미국 판매량이 20만 대가 넘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미국 누적 판매량이 100만 대가 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EV 크레딧은 다 소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테슬라나 GM과 같은 이미 20만 대 전기차 누적 판매를 기록한 회사에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니까 테슬라에게는 강력한 호재이고요. 최근엔 뉴스가 나왔었죠.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 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70%에 해당하는 미국 업체들은 EV 크레딧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뭐 프리먼트나 기가 텍사스나 미국 현지 생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온전히 이러한 EV 크레딧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델 3 뭐 후륜 구동이라든지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모두 뭐 7,500달러에 달하는 EV 크레딧에 해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 법안이 일단 뭐 실시된다고 볼 수 있고 내년에 인도를 받는 차량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부터 주문을 걸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데 보탬이 될 만한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역시 현지화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나라에서 뭐 부품과 배터리와 같은 반제품들, 광물 같은 거를 조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이에 관련해서 뭐 1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이미 95%가 현지화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차이나의 부사장인 그레이스 타오가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지화율,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급하는 비율이 90%였는데 이제 중국산 부품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기가 상하이만 뜻하는 거예요.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차량 부품들을 국내 생산을 하게 되면 저렴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훨씬 더 배송 시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현지화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가 상하이 직원의 99.9%가 중국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산업 성장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현지 중국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설정하고 일을 달성한다고 거듭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에도 R&D 시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차량을 직접 제작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 역시 프리몬트라든지 기가 텍사스에서도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기업의 DNA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EV 크레딧, 미국의 EV 크레딧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0일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베타 10.69 버전이 나올 예정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10.13이었는데 숫자가 상당히 크게 뛰죠. 자,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20일에 나올 FSD 베타 10.69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13만 하더라도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를 운전자의 수동적인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이미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밥 먹듯이 해내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는 오직 테슬라 FSD만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10년 내 무수한 혁신이 남아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2천만 대 판매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30년에는 연간 판매 2천만 대 달성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10년 후 누계 판매 대수는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전체 자동차 중에 한 15대 중에 한 대는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공장을 최근에 이제 12개까지도 한번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공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 내 병목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장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직접 볼트를 조이고 직접 의자도 설치하는 그런 조립 공정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면서 공장 한 개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2030년에도 2천만 대 한번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로봇은 제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울 것이고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에 분명히 가정에 한 대씩 이러한 로봇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많이 돈도 벌고 스타쉽도 잘 개발을 하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이제 화성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화성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10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있을 거고요. 무수한 혁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는 지속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혁신에 따른 과실을 충분히 다 받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